빵 같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했더니 종업원의 상당수가 20살 이하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일하도록 연결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부추기고 술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유해 매체와 여성부가 전국 대도시 유흥가에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250여 곳을 접근. 청소년 성매매 알선자 가운데 또래 포주인 10대의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픽션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화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구매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의 연령대 또한 고등학생에서 중학생, 심지어 13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형태도 상상을 초월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비롯하여 이젠 스마트폰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성매매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10명 중 1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로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성매매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호기심에 친구가 알려준 채팅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아저씨들이 자꾸 쪽지로 말을 걸어오길래 거절하기 그래서 말대답해 주었어요. 아저씨가 밥만 사주겠다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용돈 주겠다며 억지로 아저씨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가출해서 갈 곳이 없었는데 소식 제공 월 150만 원의 초보자 환영이라는 광고문을 보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서빙이랑 배달만 했는데 나중에는 성매매까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엔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가정폭력, 이혼가정,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여 잠잘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자든가 노숙생활을 하다가 광고 전단지를 보고 티켓 다방을 시작으로 성매매로 유입되는 패턴들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가출하지 않고 재학 중인 청소년들도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청소년들 대부분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게임이라든가 채팅 사이트, 인터넷, 심지어는 스마트폰까지도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매매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성의식이 채 성숙되기 전인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만들어낸 사회 환경적인 꼬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매매라는 덫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인터넷의 무분별한 유해 환경 노출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들의 폭주 등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키스방 등의 변종업소, 무인 모텔, 멀티방 등도 청소년의 탈선과 성매매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10대의
이용률은 99.3%로 모든 10대가 인터넷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3세에서 19세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한 달 평균 29시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불건전한 내용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찰청 집중 단속 결과 인터넷을 이용해 성매매한 경우가 70%로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처네요? 오늘 뭐 하세요? 심심한데 용돈 줄 테니 같이 놀아줄래요? 모르는 사람이 분명한데 시간이 있냐면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들을 계속해서 보내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성구매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친목용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글을 보내고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접근,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애인 대행 등 불법적인 행동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에게까지 이런 성매매 제안이 쉽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버디버디, 네이톤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채팅 사이트, 이제 스마트폰까지 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앱 대부분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다운받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에 더 빠질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키스방, 유리방, 룸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걸린 키스방 등 변종업소는 2010년 30건에서 2011년 8월 현재 38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직원이 없는 무인 호텔, 비디오 감상실, 노래 연습장 업종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멀티방이 도심에 들어서며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멀티방은 침대, 소파, 욕실과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심지어 청소년 도우미와 접대부까지 고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는 유해 환경들이 산재해 있으며 청소년들이 쉽게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 현상적인 측면에서도 열려진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위험을 쉽게 노출시키고 매스미디어는 소비의 주체자로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부추기며 성매매 유혹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변종 유해 업소는 우리 청소년들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키스방, 요리방 등 신변종 유해 업소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최근에는 광고 전단지를 주택가까지 무차별 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는 키스방이나 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들을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해 상시 합동 단속은 물론 신도시의 신변종 유해 업소의 청소년 유입과 업소 확산을 적극 차단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유해 사범 77건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특히 키스방 종업원의 연령층이 낮아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확인된 키스방 종업원 166명 중 3분의 1이 넘는 60명이 만 18세에서 20세였고 21세에서 25세가 71명,
26세에서 30세가 21명 등이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내 아이, 내 동생, 내 조카는 상관없겠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가출로 돈이 필요해서, 호기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거나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청소년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수 대가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전적인 대가가 83.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청소년의 성도 살 수 있다는 파렴치한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여기 나쁘끄러운 어른들이 있습니다. 17살 이 모양은 올해 초 모르는 중년 남성으로부터 잇따라 성매매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한 남성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 번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즉석 만남을 추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지면서 갑자기 연락이 폭주한 겁니다. 이 양은 처음엔 성매매 제의를 거절했지만 55세 조모 씨 등 3명의 남성으로부터 이후 수십 차례 연락이 오자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조 씨는 처음엔 얘기만 하자고 속이고 이 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용돈이라고 주며 돌려보냈습니다. 더 파렴치한 어른들이 또 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룹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그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들. 이들은 모텔을 잡아놓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15살 정모양에게 그룹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자 30명으로부터 매수금 500여만 원을 받아 챙겨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성매수남 중에는 현직 법조인과 현역 장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의식과 독립심이 강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신체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 그들의 눈에 우리 사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건강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말 심각합니다. 걸프전 참전 군인이 34.80의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41.31로 그 스트레스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96%가 신체적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그리고 성적 상품화된 비인간적인 대우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살이란 제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른들의 말에 속아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버렸어요. 성매매를 거부하거나 집에 보내달라고 막 울부짖으면 돌아오는 건 혹독한 폭행뿐이었어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져들었지만
악몽이었어요. 아직까지 이 앞에 슈퍼 가는 것도 진짜 많이 무섭고요. 혹시 나 만날까봐 그 사람들 다시 와서 해코지 할까봐 무섭고 두려워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장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본인이 큰 죄책감을 가질 것 같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31%고요. 또 그때 당시 성매매 피해 경험에 아주 그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청소년들이 25%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자존감이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청소년기의 성매매 피해 경험은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큰 파괴적인 영향을 남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꿈에 전 업주와 나에게 심하게 했던 손님이 나와요.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죽이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싶어요. 업소 안에 경험이 떠오르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짐승 같고 그때 나를 힘들게 한 손님을 길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손님들은 나를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길 원해요. 그래서 손님들은 저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죠. 조금만 비율을 못 맞추면 있는 욕 없는 욕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대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는 돈을 매개로 한 지속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매개로 한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단지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 그 특정한 기간에 겪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인격장애, 약물남용, 알코올 문제, 또 복잡한 이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최근 한 성매매 입소 시설에서 합병증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경험이 1년 이하인 약물남용 공존 비율이 26%에 해당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5년 이상의 장기간의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그 약물남용 경험이 65% 이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채팅하다가요, 조건 만남 하자는 쪽지하고 사진이 날라오길래요. 저도 호기심에 돈을 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요. 거리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왜 지나가는 여자들보다 다 성매매하는 여자들처럼 보이죠?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술김에 친구 따라 불법 안마방에 갔었는데 덩그러니 혼자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서 하는 성교행위, 또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소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성매매 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빌려주었다면 그 건물 주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게는 성매매를 제한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성을 사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한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성구매를 했다는 사실이 처벌보다 더한 양심의 가책과 평생의 오점이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의 성매매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법의 실용성 있는 적용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인식과 성문화 전반에 걸쳐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성매매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겠죠. 성매매는 불법이며 분명한 성범죄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성산업 구조 속에서 인신매매, 성적 학대와 유린, 강간, 폭행, 언어폭력, 협박,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가족 파괴 등 사회 문제로 확대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매매는 나와 상관없는 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에까지 침투하려는 전형적인 성산업의 산물입니다. 성매매 방지법 이후 성구매자들에 대한 단속과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만 신종 또는 변종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성산업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집단 문화, 성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에 소속권과 접대를 위해서 너무 익숙한 성매매가 성시장의 메커니즘 안에서 성차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은 성매매에 대한 범죄 인식과 성매매 근절의 실천 의지를 갖게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솔선하여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 접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는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까지 병들게 합니다. 성매매 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